매년 초 이맘때쯤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라스베가스로 쏠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때문인데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가 단위로는 한 150여 개국, 기업 단위로는 4,300여 개의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요. 방문객 수만 13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다녀온 유수진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셨는데 언제 귀국을 하셨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네, 아직 시차 적응이 아직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방송 열정 때문에 이 자리 나와주셨네요. 전반적인 CES를 보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CES 같은 경우는 주제가 하나였어요. 사실 공식적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모든 전시관을 둘러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AI였다, 즉 인공지능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CES가 가전 행사 혹은 IT 업계 행사였다면 지금은 업종을 막론하고 전 산업계에서 AI를 다루는 그런 행사로 올해는 자리매김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CES를 쭉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은 뭐가 있었나요? 사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전기업 그리고 서로 라이벌 기업이기도 하죠. 이 가전 양사가 CES에서 부스를 차리고 각자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처음 선보인 그런 신제품에 가장 눈길이 가기 마련이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양사가 서로 비슷한 컨셉의 신제품을 들고 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테크 트렌드라던가 혹은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두 개를 집어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투명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반려 로봇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투명 디스플레이와 AI 반려 로봇 좀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양사 모두 올해는 그 투명한 디스플레이, 투명 스크린을 전시를 했습니다. 투명 TV 경쟁이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장점이 명확해요. 우리가 보통 거실 한가운데에 TV를 놓잖아요. 근데 그 커다란 블랙 화면이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인테리어를 해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즉 전원을 끄더라도 이 투명한 유리처럼 스크린 너머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에다가 투명 기술을 접목한 투명 마이크로 LED를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LG전자는 77형 무선 투명 OLED TV인 LG 시그니처 OLED T를 각각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양사 모두 투명 스크린을 구현했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구현했느냐, 그 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초소형 LED 수백만 개로 구성된 마이크로 LED 패널에다가 이제 투명 기술을 접목시킨 거고요. 네. LG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혹은 OLED 패널이라고도 말을 하죠. 여기에다가 투명 기술을 더한 겁니다. 네, 투명 스크린, 투명 TV의 시대가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양사가 약속인 한 듯이 비슷한 컨셉을 내놓았는데 좀 흥미롭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좀 평가도 좀 내놓았다고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내놨다 보니까 이제 은근한 신경전도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투명 마이크로 LED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명 OLED보다 투명도가 더 높아서 훨씬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골자인데요. 실제로 LG전자의 투명 OLED는 투명도가 한 45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유리를 대체하려면 투명도가 한 7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LG전자는요. 삼성전자의 투명 마이크로 LED는 기술이고 자사의 이 OLED T는 제품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제품 이 두 개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한 마이크로 LED, 이거 삼성이 내놓은 그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요. 가격 이슈 때문에 B2C 시장, 일반 소비자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투명 마이크로 LED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가격인데요. 원가 자체가 비싸서 현실적으로 B2C 시장을 겨냥하기는 힘들다. 실제 TV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견제 그리고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사 경영진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은
CES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한종희 부회장이 안내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 회장에게 투명 마이크로 LED를 소개해주면서 LCD와 OLED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투명도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LED가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투명 디스플레이는 LCD부터 있었지만 투명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제품화가 어려웠다. OLED 단계, OLED 단계에 오면서 좀 나아졌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LED부터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투명도를 고려했을 때 마이크로 LED가 가장 상용화에 적합한 수준이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부회장은 향후 공략할 시장으로 B2C가 아닌 B2B를 언급했는데요. 가격 그리고 그에 따른 니즈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부회장은 광고 쪽이나 럭셔리 제품 판매 혹은 이런 B2C 쪽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B2B 방향으로 좀 확실히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LG전자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LG전자에서는 박형세 사장, 그러니까 HE 사업본부장이 이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박 사장은 직접 이번에 삼성전자 그 부스를 둘러보면서 마이크로 LED TV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마이크로 LED는 B2C 일반 고객에게 오기는 어려운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B2B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사실상 투명 마이크로 LED가 일반 TV 형태로 출시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회사가 이제 서로 견제를 하지만 그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고객층도 확실히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양사가 뭐 함께 좀 커가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AI 반려 로봇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반려동물처럼 인간의 일상과 함께하는 로봇 뭐 그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가전 혹은 뭐 AI 집사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양사 모두 이번에 또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AI 로봇을 이번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삼성은 볼리고요. LG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약간 길죠. 그래서 네. 저는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S 현장에서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정의선 회장 이런 회장님들도 다 한 번씩 둘러보셨고 인기를 끌었던 지드래곤 씨도 와서 이 AI 로봇을 살펴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AI와 로봇 기술이 적용돼서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다양한 상황을 수집하고 또한 사용자와 능동적으로 소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상 보조 그리고 케어 서비스 제공 같은 그런 생활 전반의 편리함을 더해준다는 역할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개는 차이점도 있어요. 우선 그 볼리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볼리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4년 전 CES 2020년도 CES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던 거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에 다시 공개가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듀얼 렌즈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를 탑재해서 벽이나 천장, 뭐 바닥 이러한 사용자한테 필요한 부분에다가 영상을 띄워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띄워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기상 시간에 맞춰서 음악을 재생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커튼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고 날씨나 오늘 일정 같은 거를 사용자 근처에 그 벽이나 바닥 같은 데 띄워주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홈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이 천장을 보고 누우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볼리는 천장에다가 화면을 쏴서 저희가 편하게 누워서도 시청할 수 있게끔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볼리는 생성형 AI가 탑재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점점 진화하는데요. 뭐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똑똑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첫 번째 제품이 사실 17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인데 그때 공개되는 갤럭시 S24가 첫 제품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CES에서 공개된 볼리가 첫 번째 삼성전자의 생성형 AI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 역시 볼리에 대해서 아직 시작 단계지만 연결된 경험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연내 출시 예정이지만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볼리라는 그 이름처럼 공처럼 좀 동글동글한 게 귀엽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LG전자 제품도 마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볼리와 비교되는 게 바로 LG전자의 AI 에이전트인데요. 기본적인 역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AI 에이전트에는 음성, 음향, 이미지 인식 같이 그렇게 멀티모달 센싱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첨단 AI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사용자의 상황과 상태를 이
AI 에이전트가 인지를 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목소리 그리고 뭐 톤이라던가 표정 이런 감정을 파악해서 적절한 음악을 추천해주거나 추천에 그치지 않고 재생까지 해주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또한 제품 상단부에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다양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볼리와 달리 팔다리가 있어서 춤도 출 수 있고요. LG전자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폼팩터를 염두에 두고서 이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재철 H&A 사업본부장은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의 디자인을 보면 헤드셋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손이다. 그래서 고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흔들어 반기는 등 여러 동작을 해낼 수 있도록 공감 능력 기능을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LG전자는 올해에는 그 연내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본격 양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뭐 가격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독 모델, 구독을 통한 그런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CES가 AI의 파도였다면 올해 CES는 AI의 쓰나미와 같았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이 나타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경쟁들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CES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